부작용이 없는 좋은 항암제가 있다고 요새 많이들 나와요. 자, 암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의 의사를 반성한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3대 대중요법이 서저리, 수술과 키모테라피, 항암 화학요법과 레디에이션으로 방사선 치료로 여러분들을 몸을 치료하는데, 왜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도 평생 암 환자를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으로 치료를 했는데 왜 의사를 반성한다고 하는지, 자, 이제 차례대로 설명하는데, 첫째, 수술이 이 세 가지 치료법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첫째 수술이라고 이야기하죠. 수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별히 암은 해당 부위를 크게 잘라내거나 해당 장기 전체를 적출해서 섹션을 해버리면 림프腺까지 몽땅 제거하는 대수술이 되기 때문에 위암이라 위에 이 위 부위에 참 어려운 게 전절제를 다 해버리시고 또 유방에 그 암이 1기에서 2기로 섞여야 되고 있는데 수술해서 다 잘라내자고 하지만 사실은 해당 부위를 크게 잘라내거나 해당 장기 전체를 유방을 절제하고 유방에 암이 있다고 유방을 다 잘라내고 또 위에 암이 있다고 부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 섹션해서 적출을 해버리면 림프까지 피부 밑에 림프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림프까지 다 잘라내면 이런 대수술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림프전이 되면 혈관 신생혈관, 암이 크는 길이 그냥 다 도로가 고속도로처럼 확 뚫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림프까지 전이 되신 분들은 상당히 더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암은 건드리는 순간 메스가 가해져서, 자, 암 수술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뭐 하세요? 바이옵시. 조직 검사한다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을 요만큼 잘라낼 때 메스가 가해지면 혈관이 잘리면 혈액과 함께 암세포가 흘러나와서 상처 부위에 붙으면서 그곳에서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전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미 많은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에서도 나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조직 검사조차도 받지 않는 게 좋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건드리는 순간 암세포는 메스가 가해지면 혈관이 잘리면서 혈액과 함께 암세포가 흘러나오면서 상처 부위에 붙어버리면서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기서부터 전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이 가장 위험하다고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3대 대중요법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수술이고, 두 번째, 그러면 키모테라피는 어떤가? 자, 항암제 또한 아주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항암제의 독성은 심장과 폐, 그리고 골수에, 뼈에, 그리고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유해물질이 들어와도 전혀 걸러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계속 재발전이 면역력이 초토화돼요. 그래서 병원균과 싸우는 백혈구를 파괴하는 게 항암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죠.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떨어지켜서 감염에 아주 취약한 몸으로 만들기 때문에 항암과 방사선을 하신 분들은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고 재발되고 전이 되고 하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항암제 또한 아주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나마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 3대 대중요법 중에서 가장 손상이 덜 되는 것이 암 표준 치료 중에서 비교적 인체가 덜 손상되는 것은 그나마 방사선 치료인데, 비교적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항암하는 동안은 의사 가운만 봐도 구토하시는 분들이 많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방사선은 비교적 인체가 덜 손상되는데 삶의 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방사선도 여러 차례 하게 될 경우에는 피부가 헐거나 장기에 구멍이 나요. 뼈에 구멍을 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하신 분들이 되게 뼈로 전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뼈가 아주 쉽게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아주 쉽게 풀어놓은 얘기예요.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의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이 책에서 풀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대 대중요법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는 수명을 연장하기보다, 자, 여기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뭘 재촉하고 있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보이시죠? 시력이 너무 떨어지셨나? 항암 방사선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시력들이 너무 떨어지셔가지고 안 보이실까요? 이 3대 치료는 수명을 연장하기보다 무엇을 재촉하고 있다? 죽음을 재촉하고 말기 때문에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의사를 반성한다고 쓴 겁니다.
환자를 살렸는지, 생명을 연장시켰는지, 죽음을 재촉시켰는지 의사를 반성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3대 대중요법은 수명을 연장하기보다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고 있고 부작용이 없는 좋은 항암제가 있다고 계속 새로운 항암제가 나왔다고 계속적으로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해서 환우분들이 하루 종일 의학 뉴스 저널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작용이 없는 좋은 항암제가 있어요 라면서 항암제 치료를 부추기는 의사들이 많은데 이 말은 부작용을 멈추는 약물과 함께 항암제의 분량을 늘린다는 말로 이해하시라고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이야기하세요. 네. 자, 부작용이 없는 좋은 항암제는 뭐냐면 부작용을 멈추는 약물과 함께 항암제 분량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암세포를 더 빨리 항암제에 죽지 않는 이 아주 광폭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 분량을 늘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암세포의 암의 사이즈는 줄어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그만큼 단축된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암제의 대부분은 독약이나 극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다 나와요. 항암제의 이 예후를 부작용이 뭐가 있고 이게 독극물로 아주 강력한 독극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 항암제를 투입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1년 안에 절반이 죽어버리는 독극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항암을 저는 10번 해도 20번 해도 아직 살아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운이 좋았죠. 꿈의 신약은 환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트럭에 한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책 전체의 내용을 제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리뷰해 드릴 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꿈의 치료제인가 아니면 거품인가, 다양한 B세포 혈액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CLL, 다발성 골수정 등과 고형암을 대상으로 카르T 셀 치료제, 미국 승인 권고, 효과 있거나 사망하거나 극과 극. 여러분들은 마루타보다 더 심각한 시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암에 걸렸다 하면 이제 다 리뷰를 해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런 이 몸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걸레가 될 때까지 망가지지 않도록 이 지혜를 발휘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유 교수님 아드님처럼 항암과 방사선에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빨리빨리 깨닫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까지 이제 항암 방사선의 이 독극물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분들은 맥을 못 잡고 평생토록 항암 방사선에 의해서 암 사이즈를 줄이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생명이 단축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항암제 대부분은 독약이라 극약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최신에 이제 나왔다는 항암제들을 보면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생기면서 면역력을 아주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꿈의 치료제들 거품인가 여기 보시면서 꿈의 신약은 환상일 뿐이고 이런 사례는 트럭에 한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환자들의 사례를 여기서 또 여기 일본에서 유명한 배우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여배우 야치구사 가오루는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이 발견돼서 췌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1년 뒤에 간에서 암이 재발해서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죠. 여기 보시는 이 유명한 이 가와시마 나오미, 나오미 같이 생겼죠. 나오미와 수모 선수 지오노 후지도 무척 건강했는데 당간암과 췌장암 진단을 받고 암 수술한 후 수개월이 지나서 암이 재발해서 1년 만에 사망한 분들이에요. 또 배우 아스미 기요시는 간에서 전이한 폐암을 수술하고 4일째 되는 날 사망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열겨해야 여러분들이 믿어주실까요? 하시면서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이 책에서 안타까워하세요. 암 환자들을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을 직접 평생도록 시행했던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양심을 걸고 의사를 반성한다라고 책을 쓰셨을 때는 이 맥을 짚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암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잔인한 암 치료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양심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유명한 이 나오미나 스모 선수 지오노 후지나
예, 또 아스미 기호 씨 다 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암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암 치료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혈관종의 이 어떻게 정상세포가 악성이 되고 혈관육종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양성이 멜리그넌트 악성이 되는지의 이 그림들을 보시면, 그런데 암에는요 또 이제 진단이 잘못돼도 예후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암과 비슷한데 암이 아닌 게 있어요. 가짜 암과 진짜 암이. 그래서 이제 하는 분들이 너무나 이게 희생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또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암과 비슷한 것과 진짜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의료인 외에는. 예. 그래서 암과 비슷한 것, 즉 종양도 암으로 진단된다는 말인데 암의 절반 이상이 종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결절이 생기고 지금 이제 석회화되고 있고, 요게 다 암의 절반 이상은 종양에 불과해요. 그래서 암 진단을 확정하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세포의 생김새를 보면 진짜 암과 종양이 거의 똑같아 보여요. 거의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 양성하고 지금 악성하고 거의 차이를 별로 못 느끼시겠죠. 그래서 세포 현미경으로 많은 이 의료인들이 보지만 양성 혈관종하고 경계성 중간에 있는 악성 혈관종하고 그 다음에 아주 악성인 혈관육종, 고악성 혈관육종을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가짜 암하고 진짜 암하고 차이를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중요한 점은 진짜 악성 암도 그리고 가짜 종양도 치료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놔두래요. 나카무라 진지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손대지 말고 제발 가만히 두시래요. 자, 보실래요? 저도 30년 동안 환우 분들을 케어하면서 종양은 해로움이 거의 없고 진짜 암의 경우 수술을 하면 암이 급격히 광폭해지면서 날뛰면서 폐에 전이 되고 간에 전이 되고 뇌에 전이 되고 뼈에 전이 되면서 목숨과 직결되는 장기로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중간이라 갈 텐데 손을 대면 대수록 광폭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암도 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암 치료를 받는 순간 암이 역습이 시작이 돼요. 이제 뒤에 가서 얻어맞은 암세포들이 광폭해져서 이제 KO전을 하기 위해서 얘가 암의 역습이 시작이 돼요. 암과 싸워 이기겠다고 병원에 자진해서 들어가서 3대 요법을 받는 순간 생명이 연장된다, 단축된다. 단축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 이게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지금 이거 6개월도 안 됐어요. 저한테 이게 온 지 한 3개월 됐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3개월 전에 한번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분 진짜 목숨 걸고 지금 양심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점은 진짜 암처럼 보이는 가짜 암도 양성도 종양도 다 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대요. 치료를 하는 것, 치료하지 않는 것.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손대지 않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메스를 들이댄 순간 그 상처를 통해서 아주 암이 신속하게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종양은 해로움이 거의 없고 진짜 암의 경우 수술하면 암이 급격하게 날뛰면서 폐, 간, 뇌, 뼈 등 목숨과 직결되는 장기로 전이가 돼요. 진짜 암도 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암 치료를 받는 순간 암의 역습이 시작이 되면서 암과 싸워 이기겠다고 병원에 자진해서 들어가서 3대 대중요법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keep in mind, 기억하시래요? 단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양력 첫째 시간에 배우는 게 뭐냐면 지금도 저는 생생해요. 모든 약은 테리우스 같이 생긴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모든 약은 독약이다부터 시작하면서 저희가 양약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의학을 아는 분들은 자기가 그래서 암에 걸리면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일반인들이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 같은 이런 책들을 보시고 눈이 좀 뜨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맥을 못 잡고 평생 말기가 돼서 오시는 분들을 제가 평생 30년 넘게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애간장이 녹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장 지혜로운 암과의 공생 방식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암을 어떻게 하시래요? 암을 어떻게 하는 요법? 암을 치료하는 요법? 암을 방치하는 요법이
가장 지혜로운 암과의 공생 방식이라고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평생 수술하고 암세포 잘라내고 메스 들이대고 평생 항암하시고 평생 방사선으로 환자를 치료하신 나카무라 진이치가 왜 그 유명한 대형 병원의 원장을 포기하고 작은 병원에 가셔서 소신껏 일을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암을 방치하는 요법이야말로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암을 방치하는 요법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암과의 공생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진짜요 하이 퀄러티의 이게 의학책입니다. 이거 정말로 수많은 이 논문들을 쓰시고 직접 쓰시고 보신 분이 자, 인류는 머지않아 암을 극복할 것이라는 매스컴의 헛소리를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많대요. 벌써 100년 전부터 내려온 말인데 100년 동안 제약회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100년 동안 병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이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치유 백과라고 하는 그 책에서 쫙 설명하면서 이 암 산업, 오죽하면 산업, 하얀 가운을 입은 참 사실 암을 극복할 꿈의 신약이 나타나게 되면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퇴출당하는 사람들은 그 제약회사와 그 병원들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양심선언하고 작은 시골로 내려가신 거예요. 자, 일본 국립암센터는 20년 후에도 암 사망자 수는 전혀 줄지 않을 거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암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시대요.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옛날에는요. 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환우분들이 70, 80 사실 때까지 일반인들도 다 돌아가셔서 부검을 해보면 갑상선에 다 암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느냐느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느냐 메스를 들이대지 않고 건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가만히 자기 수명을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암세포가 몸에 쌓이기 때문에 암도 늘어나기 마련이고 80세 이상인 사람의 시체를 해보면 거의 모두에게 암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이 미국의 표준에 따른 암의 정교화된 발생 분포 이 논문에서 찾아서 보니까요. 다 보니까 10대, 20대 이제 백혈암 이런 루케미아 같은 게 있지만 백혈병이 있지만 대장암이나 폐암이나 판크레아즈, 췌장암이나 브레스트 캔서 같은 여성에게 특이한 브레스트 유방암이나 남성에게 특이적으로 많이 발병되는 전립선암 그리고 모든 암의 분포도를 보니까 다 75세, 80세가 되면 대부분 55세 이후부터 암이 살살 암세포가 발병하기 시작하다가 몸에 염증이 생기다가 65세, 75세가 되면 다 이제 극대화가 되어요. 그래서 80세가 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암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 먹어서 생긴 여기는 사실 이 노화 현상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노화를 여러분들이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세포가 노화되고 퇴화되고 산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같은 IGF-1이나 메티오닌에 의해서 대장이 자꾸 폐색되기 시작해요. 노폐물이 몸에 계속 독소들이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기 때문에 5단계 해독으로 이 한쪽에서는 해독을 하고 한쪽에서는 영양과 해독의 두 꼭지로 균형을 맞춰주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걸레로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죠. 의사들과 제약회사의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마시래요. 항암 안 하면 1년도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마시면서 암과 싸우기보다 차라리 노화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냥 자기 수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암과 싸우는 순간 삶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우면 삶도 두려워지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빨리 단축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엑스레이는 암 환자를 빨리 양산하는 길이라는 여러분들이 받는 CT 10번 찍으면 암에 노출되고 페트 6번 찍으면 암에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량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자주 가면 갈수록 수명을 단축하기가 쉽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나카무라 진이치가. 그러면서 나카무라 진이치가 마지막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대요. 건강하다면 검사 같은 거 받지 말고 암을 억지로 찾아내지도 마시래요. 정기검사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만약 암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래요? 수술항암 방사선으로 몸을 잘기잘기 찢어내지 마시래요. 어떻게 해라?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통증이 발생한다면 완화 케어를 받아서 받는 것은 추천할 수 있지만 가장 지혜로운 암과의 공생 방식은 만약 암이 발견되더라도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인 가장 지혜로운 암과의 공생 방식이고, 암을 그대로 방치하는 요법이 가장 지혜로운 암과의 공생 방식이라는 이 내용을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의 이 간절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암 환자를 케어하시면서 결론을 얻은 이 결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도 지금 이제 맥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